번째 토크 바로 드림 스타트 토크입니다. 자, 감독님,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감독님의 새로운 작품 기다리고 있었고, 극한 직업 이후에 4년 만에 드림으로 이제 관객들을 만나게 됐는데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홈리스 월드컵이라는 국제 그 행사 대회가 있어요. 주거 취약계층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활 의지를 돕고 그 사회적인 부정적인 어떤 인식에 대한 그 개선을 위해서 그런 취지로 만든 대회가 있는데 2010년에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홈리스 국가대표 선수들이 첫 출전한 그 실화를 모티브로 새롭게 창작한 이야기입니다. 이 소재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뭘까요? 지금 말씀드렸던 그 대회가 가지고 있는 취지와 저희 영화의 기획 의도라고 할까요? 그런 것들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.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겠다. 가장 제가 선택한 작품들 중에 고민의 시간은 가장 짧았던 작품 같은데 만들어서 내놓는 시간은 제일 오래 걸린 작품이 됐네요. 네. 그 취지 자체가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 같아요. 박서준 씨, 네. 할리우드 진출도 모자라서 요즘에 또 주방에서 굉장히 바쁜 모습,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. 계시는데 또 작품으로는 오랜만에 관객들을 만납니다. 소감 어떠세요? 이 드림 작품이 제가 제 기억에 이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끝나고 바로 촬영을 시작한 작품인데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.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제 저희 거의 한 3년 전의 모습이라서 굉장히 뭔가 감회가 새롭고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서 또 관객분들 만날 생각을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또 너무 오랜만이라서 걱정도 되고 좀 되게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관객들 입장에서는 또 그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반갑지 않을까 싶은데요. 자, 아이유 씨는 드림이 브로커에 이은 두 번째 영화지만 촬영은 브로커보다 전에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.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뭘까요? 그러면 첫 영화였는데. 그때 당시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전 정도 전인데 그때 이제 뭔가 좀 사연이 많은 역할 위주로 이제 드라마 촬영을 하다 했었죠. 보니까 사연이 없는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딱 드림이 저한테 제안이 온 거예요.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. 사연이 없는 소민 역할. 네네. 이 얘기를 들으니까 소민의 사연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아이러니한 좋습니다. N차 호흡을 맞춘 단골 배우분들이 이 자리에 또 많이 계십니다. 일명 이병헌 감독 사단이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? 김종수 씨, 정승길 씨, 양현민 씨, 홍완표 씨, 허준석 씨가 그 주인공인데 드림이라는 작품을 함께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, 김종수 씨? 저도 사단에 들어가는 건가요? 뭐 저는 이제 20대 아마 처음 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멜로가 쳐질 때도 이제 뵀는데 늘 이제 회차가 좀 아쉬웠죠. 극한 직업 때가 마찬가지고. 그래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좀 감독님 길게 나오는 거 좀 주세요. 그랬는데 너무 길게 뭘 주셔가지고 중간이 없군요. 네. 물론 지금 뭐 제가 픽한 게 아니고 이제 감독님이 이제 픽해 주셔서 같이 하게 됐는데 사실은 워낙 독보적인 감독님이고 그것도 영화 세계가 되게 또 너무 매력적이라서 너무 기뻤고 누구보다도 하고 싶은 작품이어서 또 찍는 내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또 결과가 또 관객 여러분들께 잘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또 촬영이 즐거웠기 때문에 반응도 좋을 겁니다. 네. 정승길 씨는 어떠셨나요? 저도 사단인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멜로가 찾을 때 저는 이제 감독님을 처음 뵀었고 다음 작업에 이렇게 좀 좋은 역할로 불러주셔서 일단 뭐 너무 감사했죠. 그리고 여기 뭐 옆에 계신 종수 형님, 창석이 형님 그리고 우리 후배님들 그리고 우리의 서준이와 아이유 이런 대스타와 함께
한번 연기해 본다는 게 좀 감개무량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네, 그때가 또 막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. 양현민 씨는 어떠셨어요? 함께 하시면서. 네, 저는 정말 이병헌 감독님 작품을 거의 뭐 다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단이기도 하지만 저희 사장님 같아요. 그래서 이병헌 감독님이. 항상 감사하고 항상 저를 잊지 않고 캐스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또 드리게 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지금 감독님 쪽을 바라보면서 양현민 씨가 네, 홍한표 씨. 저는 항상 그 감독님 작품 하게 되면은 그 준비하는 과정과 또 찍는 과정이 항상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서 예,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캐스팅된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나 안 될까 하고 항상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연락을 받고 했을 때는 아 정말 이번에 더 잘해야지, 더 좋은 결과 모습 보여드려야지 하면서 준비를 좀 훈련도 많이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. 네, 우리 영화 잘 나와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깊은 진심이 느껴집니다. 감독님 사랑합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허준석 씨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. 허준석 씨. 사랑해요. 저는 워낙 이제 오래됐기도 했고 감독님과 이제 굳이 대화하지 않아도 눈빛으로도 충분히 눈빛만 봐도. 감독님이 디렉션을 어떻게 주시는지 이제 아는 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언제나 그랬듯이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도 열심히 추임새 넣으면서 잘 있었습니다. 그 디렉션이 가장 힘든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거. 네, 집중을 많이 하고 들어가야 되는. 어마어마합니다. 자, 우리 허준석 씨 메소드 있는 듯 없는 듯한 연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 이병헌 감독님과 아이유 씨한테 질문 드리겠는데 이병헌 감독님은 어쨌든 극한 직업으로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오랜만에 영화를 내시게 됐는데 좀 그런 부담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아이유 씨는 사실 배우로 활동할 때는 이지은 씨로 활동했는데 저번 이제 브로커 당시에 이제 이름을 좀 정리할까 한다고 하셨잖아요. 이번에는 좀 정리가 된 건지 아이유 씨로 불려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독님, 부담에 대해서 질문 주셨어요. 극한 직업이 막 성공했을 때 저는 사실 드림을 생각했어요. 아 이제 드디어 드림을 찍을 수 있겠구나. 근데 생각처럼 그렇게 막 술술 가진 않았고 또 다시 부침이 있고 또 코로나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좀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드림이라는 작품이 그런 극한 직업 같은 멜로가 체질 같은 그런 어떤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제작할 수 있었던 영화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크게 부담이 되고 왜냐면은 그런 영광이 아니었다면은 이 작품을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더 크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 다른 팀이나 다른 영화, 다른 감독님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남의 기회를 뺏어 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유의미한 의미가 그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부담감이 크고 데뷔할 때보다 훨씬 떨립니다. 예, 데뷔할 때랑 비슷하게 옷도 맞춰 입고 왔습니다. 진짜 뵀던 것 같은데요. 이 20대 의상? 행사 때 입었던 그쵸, 그 맞죠? 느낌으로 아. 살이 쪄가지고 그 옷은 아니고 초심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신 예. 이병헌 감독님입니다. 정말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큰 부담이 있지만 이 드림은 극한 직업의 성공이 드림을 제작할 수 있었던 그 또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아이유 씨 어떻게 그 이름이 정리가 된 겁니까? 네, 정리가 됐습니다.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시죠. 네, 이제 제가 원래 연기자 활동할 때는 이지은이라고 올리고 크레딧에도 그렇게 올리고 했었는데 어차피 다 아이유라고 부르셔가지고 오히려 좀 혼동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또 가수 활동도 계속 이제 꾸준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3월에는 아이유로 나왔다가 5월에는 이지은으로 나왔다가 하면은 기자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고 팬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고 그래서 어차피 저는 한 명이니까 다 아이유로 하기로 했습니다. 배우명, 가수명 다 아이유로 통일. 네, 아이유로 통일되는 순간입니다. 네, 너무 여쭤봐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제 우린 모두 아이유. 자,
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는데, 자 이병헌 감독님, 아이유 씨를 캐스팅한 이유 먼저 질문 주셨죠? 근데 사실 아이유를 캐스팅한 이유라고 하면 뭔가 좀 어색해요. 그러니까 말이 조금 이상한 게 아이유인데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왜 어색할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캐스팅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선택해 준 비중이 현저히 크기 때문일 것 같아요. 자, 생각해 보세요. 허준석을 캐스팅한 이유? 어색하지 않죠. 아 지금 예, 준석 동절 지금 허준석 사랑해요. 네. 홍한표를 캐스팅한 이유? 전혀 문제 없죠. 오히려 궁금할 수 있어요. 근데 아이유를 캐스팅한 이유? 뭔가 어색해요. 제가 감히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이유를 캐스팅한 이유는 아이유기 때문이죠. 아이유는 네. 아이유다. 예. 자 그렇다면 4월에 다른 그 스포츠지만 스포츠 장르 영화가 또 개봉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떠신지? 사실 정말로 슬램덩크든 리바운드든 개봉 날짜를 서로 몰랐고 이거는 우연의 일치고요. 그리고 날짜도 멀어서 경쟁적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데 지금 한국 영화 분위기는 사실 제발 한국 영화 좀 잘 되라, 제발 한국 영화 좀 잘 되라. 네 영화 내 영화가 없는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정말 리바운드도 잘 나왔다고 하던데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부디 한국 영화 위기는 항상 있었어요. 이번에 조금 큰 위기인데 항상 극복해 왔고 또 극복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부디 애정을 가지고 한국 영화 좀 많이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